김소월하면 상당히 전통적이고 민요적이고 애상적인 그런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만한 포인트를 몇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 보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선경후정의 구조를 취했다는 걸, 아니 선정후경, 네, 좀 이전의 것과는 다르죠. 이전의 것은 주로 선경후정, 즉 먼저 경치를 말한 다음에 후에 뒤에 자신의 어떤 정서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선경후정의 방식과는 달리 지금 이 시는 선정, 먼저 자신의 정서를 말한 뒤에 후경, 경치를 얘기하는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우정의 방식에 대해서 이걸 집중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유음과 비음을 사용했었는데, 유음과 비음, 유음, 비음,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세 번째, 객관적 상관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객관적 상관물. 여기에서 객관적 상관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쯤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죠.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 시적 화자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사물로서 어떤 대상이 들어왔는지,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객관적 상관물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민요적 율격. 김소월하면 민요적 율격을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민요적 율격. 김소월하면 민요적 율격인데, 삼음보의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했다는 점 빼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특징은 시행의 길이. 맞아요. 시행의 길이. 시행의 길이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가는 길이라는 시 속에서 1년과 2년 같은 경우에 시행의 길이가 지금 짧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 가면 3년과 4년 가면서 시행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행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1행 보시면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심정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그립다라고 그 시적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진 않지만, 이별한 이미 그립다라고 말을 하려니까 그 그리움이 울컥 치솟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자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직설적으로 표현된 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립다라는 말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 그립다라는 말에 시적 화자의 심정을 단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행 보시면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게 지금 연이 지금 이렇게, 아니 행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를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시를 썼다면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했을 거예요. 말을 할까 하니 하다음에 얘는 빼버리고 그리워 라고 했을 거예요. 좀 이게 이어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얘를 뭐 강조하기 위해. 근데 지금 이 김소월 시인은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걸쳐 놓은 거죠. 행간걸침. 그 일부러 말을 할까 하니라는 말을 밑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치게 만든 거지. 이렇게 행간 걸침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망설임의 감정 표현이 좀 더 강조가 됩니다. 망설임의 감정 표현. 그래서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했을 때보다 시간적 거리감을 주죠. 그래서 그 시적 화자의 어떤
절묘한 심리적 상태, 어떤 망설임,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 망설임의 상태가 잘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하는 것보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라고 하는 게 좀 더 시간적 거리감을 줍니다. 일부러 이렇게 걸치게 만든 거예요. 밑으로 빼서. 그래서 시적 화제의 망설임을 잘 드러내기 위한 계산을 했다. 그래서 이 김소우 씨는 상당히 시를 쓸 때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시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부분은 묶어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별의 안타까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연 보십시다. 2연 보시면 그냥 갈까? 아, 그냥 갈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지금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시적 화자가 스스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내적 갈등과 망설임. 그래도 다시도 한번 하고 점점점점점점점 이게 있는데 이게 참 그냥 집어넣은 점점점점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여기엔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여운이 남겨져 있죠. 뭔가 남아있어요. 뭔가 미련이 남아있고 아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볼까? 아니면 다시 더 한번 그립다고 확실히 나의 의사를 표현할까? 이런 식의 미련과 여운이 바로 이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점점점의 의미가 그냥 별 아무 의미 없는 점점점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연 부분은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 2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년과 2년은 다 합쳐서 어쨌든 여기에는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죠. 내면 심리. 그래서 여기다가 내면 심리라 쓸게요. 내면 심리. 근데 먼저 이 안에 자신의 정서를 말했기 때문에 즉 선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 후정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1, 2연은 내면 심리가 드러났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3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보시면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호흡이 좀 빨라졌죠. 1, 2연 같은 경우엔 그립다 행을 또 나누니까 말을 할까 그 다음에 또 행 나누고 하니 그리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시를 읽는 방법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한 행마다 글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천천히 읽어야 돼요. 길면 길수록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3년과 4년 같은 경우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렇게 읽겠지만 1, 2년 같은 경우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지금 이게 단순한 호흡의 차이가 그냥 뭐 호흡이 빨라지고 아니면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늦어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드디어 등장했네요. 까마귀. 이 까마귀들이 참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 둘 다 모두 무엇을 얘기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 뭐라고 했습니까?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사물 혹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심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봅시다. 이 까마귀라는 게 시적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인 거죠. 왜냐면 뭐라고 하는데 서산에는 해가 진다고. 서산은 해가 진다. 아, 해 집니다. 빨리 가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시간이 촉박해짐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산은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지저귀는 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날이 저무니까 어서 떠나자 라는 말이에요. 날이 저무니까 어서 떠나자. 그래서 이 까마귀는 왜 객관적 상관물이냐면 시적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어떤 이별의 안타까움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대상으로 지금 까마귀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까마귀가 객관적 상관물로서 상관물의 어떤 장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3년은 묶어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까마귀의 재촉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년 들어갈게요.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강물, 뒤강물. 자, 이게 여기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어떤 시간의 모습이에요. 강물이 흐른다는 건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죠.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강물, 뒤강물, 흐르는 물. 이것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과 삶의 표상으로서 앞강물, 뒷강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강물이라는 것 또한 뭐가 된다? 바로 얘 또한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강물들도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시적 화자를 재촉하거든요. 아까랑 똑같이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강물은 모두 지금 객관적 상관물로서 등장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강물들이 뭐라고 재촉하는지 봐봐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이미 먼저 흘러간 물은 따라와 라고 시적 화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뒤따라 오고 있는 강물은 따라가자, 시적 화자 따라갑시다 라고 하면서 재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적 화자를 재촉함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행 보면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라는 말이 뭐냐면요. 흐릅디다 그려의 준말이에요. 흐릅디다 그려. 그러니까 흐릅디다 그려라는 말인데 이게 평북 방언이에요. 뭐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건 없지만 어쨌든 흐릅디다 그려라는 말의 준말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라는 말에 김소월이 또 되게 기가 막힌 장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느꼈는지 아니면 이전에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강물의 흐름, 흐를 유자, 뭔가 흘러가는 그런 느낌을 말해주기 위해서 유음을 배치를 많이 시켰습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뭐 이런 식의 유음 배치. 비음도 많이 등장했죠. 이응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약간 그 유음과 비음 사이에서 좀 약간 음악적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고, 그 강에 흘러가는 모습을 갖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음을 많이 사용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강물의 재촉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 4연을 또 묶어서 보자면 아까 지금 내면 심리,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1, 2연이. 그러면 2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2연에 그랬는데 그럼 3, 4연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 바꿀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는 외적 상황인 거죠? 까마귀가 재촉하는 상황, 강물이 재촉하는 상황 때문에 여기에는 후, 경이 뒤따라 왔겠죠. 선정, 후, 경. 네, 이렇게 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소월의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그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첫 번째 선정후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음과 비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도 연달 흐릅디다려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와 강물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요적 율격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민요적 율격 보시면 이게 끊어 있는 게 삼음보,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했다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삼음보 세 덩어리로 끊어 있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런 식으로 삼음보를 끊어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3, 4연은 어떻게 끊어있는지 봐봐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삼음보를 끊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7호조는 어떻게 7호조가 되냐면 대부분의
다 모두 100% 치로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글자 수가 7글자, 5글자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7글자죠. 한이 그리워. 5글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한번 7, 5 이런 식으로 끊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3음보 율격으로 짜여 있는데 1, 2연에서는 1음보를 한 행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요. 한 음보를. 그렇잖아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런 식으로 한 음보를 한 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의 배치는 좀 약간 각 행마다 좀 쉬는, 즉 휴지가 생기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쉬는 효과, 좀 약간 느릿느릿하게 읽는 효과를 갖다가 발생시켜서 시적 화자가 못내 아쉬워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심리 상태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보를 한 행으로 처리한 것은 각 행마다 휴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게끔 만들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망설이는 심리를 갖다가 부각시키는 장치로서 사용했다. 라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3년과 4년에서는 한 행마다 좀 약간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 3년, 4년에서는 앞년에 비해서 앞에 두 연에 비해서 3음보를 한 행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그 다음에 또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이런 식으로 한 행에 3음보를 배치시켜버려요. 이게 1년의 경향과 좀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좀 거기다가 그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지적입니다 갖다 좀 앞으로 내린 그 뒤로 좀 이렇게 내려버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무엇을 보이고 있냐면 행 구분을 좀 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음보를 한 행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재촉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행의 3음보 배치를 보인다는 것은 1, 2년에 비해서 행 구분이 억제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통 1, 2년에서는 한 음보마다 한 행을 배치시켰는데 지금 이 3년과 4년 같은 경우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세 음보를 한 행에 배치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1, 2년에 비해서 행 구분이 억제되었다는 점.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호흡이 빨라지고 한 행마다 읽어야 될 글자가 많아짐으로써 좀 더 바쁜 듯한 재촉하는 주변의 상황, 까마귀도 재촉하고 강물도 재촉하죠.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는 주변 상황을 갖다 부각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소월의 가는 길에 대한 그 전체 설명은 다 끝났고요. 뭐 어쨌든 이 포인트를 잘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선정 후경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유음과 비음 사용해서 음악적 효과 거둔다는 점, 객관적 상황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심정을 부각한다는 점, 그 다음에 미녀적 율격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는 점, 그 다음에 시행 길이와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다는 점, 이거를 핵심 정리를 지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